저는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던 31살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고, 반면에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평범하게 대학 나와서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업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방학 때 용돈벌이 겸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한국에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2달 정도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일은 이거다 싶었고, 다니던 대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2년 동안 작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웠어요. 그렇게 일을 배운 후에 저 혼자 회사를 차렸고, 그 뒤로 지금까지 7년 8년 동안에 걸쳐서 착실하게 사업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 수입이 많이 들쑥날쑥한 편이에요. 좋은 아이템을 가져와서 잘 팔았을 때는 웬만한 회사원 연봉 정도는 한 달에 벌 수 있고, 또 예측을 잘못해서 정말 안 팔리는 물건을 가져왔을 때는 손해를 보고 헐값에 처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몇 년간의 수입을 평균적으로 생각하자면 평범한 회사 다니는 직장인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언제 수입이 줄어들지 몰라서 항상 날카롭고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교사라는 직업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안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나이 차이도 4살 연상이라서 그런지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2년 반 정도 연애를 해왔고, 지난 여름에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 인사와 상견례까지 다 마친 후에 날짜 잡고 결혼식 올리는 일만 남았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그 사건의 발단은 남자친구에게 2살 위로 시집간 누나가 하나 있다는 것에서 시작이었어요. 진작에 결혼해서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들이 있었던 예비 신우는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첫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굳이 찾아와 시부모님 옆에 앉아서 톡 쏘는 소리를 제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여자 나이 31살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내년에 결혼하면 32인데 언제 애 낳고 언제 키울 생각이야?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40살이겠네. 제 주변에서도 아직 시집 안 간 친구들도 많고, 요즘은 여자들이 30대 넘어서 결혼하는 것을 그리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딴짓하고 노느라 늦은 것도 아니라 저도 제 사업 열심히 하며 돈 버느라고 늦은 건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불쾌한 질문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따져서 물어보길래 우리 회사에서 수입해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여줬어요. 자동차 방향제나 핸드폰 케이스 같은 얼핏 보면 별거 아닌 물건들이지만 그런 게 쌓여서 한 달에 몇만 개씩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설명을 듣더니 겨우 그런 걸 팔아서 얼마나 벌겠냐며 대놓고 비웃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도 내 동생은 학교 선생님인데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장사한다지만 결국은 보따리 장수라는 얘기잖아? 예비 신우의 말에 남자친구가 펄쩍 뛰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누나도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며 화를 낸 덕분에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첫 인상은 완전 별로였죠. 어차피 제가 결혼하고 나면 신우 얼굴을 자주 볼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던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장사 몇 년 하면서 별의별 진상들을 다 만나봤고 저보다 더 심한 소리도 수도 없이 들어봤기 때문에 크게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후 상견례까지도 잘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신혼집 문제였죠. 일단 저는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 현재 아파트를 2채 갖고 있습니다. 한 채는 제가 대학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 친오빠와 제 앞으로 한 채씩 넘겨주셨고 나머지 한 채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엄마가 하라는 대로 청약을 넣었다가 덜컥 당첨이 되어 분양까지 받게 되었어요. 작년에 완공해서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당장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 없었으니 전세 주고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죠. 저는 직장에 출퇴근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고 혼자 집에서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라서 결혼하고 신혼집을 어디에서 시작하던지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출퇴근해야 하는 사람이고 또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밤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조금이라도 거리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분양받았던 신축보다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넘겨주셨던 아파트가 예비 신랑의 학교에서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하루도 거기에서 살지 못해서 아까웠지만 누가 봐도 신혼집은 부모님이 주신 집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 집도 지금 전세를 주고 있었었는데 다행히 내년 4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라서 5월에 식 올리고 나면 바로 살림살이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집을 갖고 있으니 혼수는 남자 쪽에서 맞춰오기로 했고 그 집이 지은 지 10년 가까이 된 데다 그 전에 계속 전세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주하기 전에 주방이나 화장실은 가볍게 리모델링까지 하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혼수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까지 남자친구 쪽이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6천만 원 조금 넘게 돈이 들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요즘 집값을 생각하면 그래도 제가 훨씬 많이 해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예단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더 준비해서 결혼식 올리기 전에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남자친구와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없었는데 결혼이 코앞에 있으니 이것저것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을 일단 결정했으니 문제는 나머지 한 채를 어떻게 하느냐였죠. 100% 제 돈으로 분양받았고 제가 관리하면 되는 제 집이었지만 그때는 결혼 상대인 남자친구와 상의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4년 전에 처음 분양받았을 때 당시 분양 가격이 3억 중반 정도 되었었는데 완공되고 입주할 때가 되니 1억이 올라서 4억 중반 그리고 꾸준히 조금씩 오르다가 작년에는 6억을 넘어서 7억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부동산에서 계속 팔라고 연락이 왔었지만 당장 돈이 급한 상황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결혼하면 거기에서 살 수도 있으니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1년 지난 지금은 호가가 6억 이하로 떨어졌고 그마저도 급매로 내놓지 않으면 거의 거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당장 팔아도 제가 샀던 분양가에 비해 손해는 전혀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전세를 주고 2주택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집을 팔아서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를 노려봐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대로 해버려도 그만이지만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에게 최대한 존중하고 예의를 차리는 차원에서 의견을 물었던 건데 며칠 후에 정말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첫 인상이 정말 안 좋았던 예비 신우였고 갑자기 저한테 집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잘 지냈어? 내가 준호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신축 아파트 그거 처분할 생각이라면서? 제가 갖고 있던 집을 계속 전세를 줄 건지 팔 건지 물어보길래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시세대로 가격만 맞으면 팔 생각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그 아파트에서 살면 아이 초등학교 보내기도 좋고 안 그래도 내년 초에 지금 사는 집 계약도 끝나니까 제가 분양받았던 그 집을 눈여겨보고 있었대요. 그 집 어차피 팔 생각이라면 나한테 팔아. 시세에서 조금만 빼주면 내가 살게. 저는 당장 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대답하지 않고 슬쩍 피했어요. 그 이후 저녁에 저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봤는데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괜히 큰돈 거래했다가 어색해질 수 있다면서 그쪽에 넘기지 말라셨어요.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았고 다음날 예비 신우에게 연락해서 일단 그 집은 다시 전세 연장시킬 생각이고 지금 팔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했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포기했어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연락해서 마음 바뀌면 언제든 자기한테 팔라면서 자기가 내년에는 그 집에 꼭 들어가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희 씨가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해줄 걸 그랬어. 진작 이야기를 하지. 언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역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구나. 라면서 제 비위 맞추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예비 신우에게 그 집을 팔 생각은 없었고 정이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지금 급매물도 많이 있으니 부동산 가서 알아보라는 말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저한테 집 팔라고 전화를 하고 있고 며칠 지나니까 예비 신우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님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집을 두 채나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하나는 너희 신우될 사람인데 적당한 가격에 넘기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냐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부동산에 집 내놔봐야 안 나가. 너희들은 서울에 새 집 알아보는 중이라면서 이왕이면 산다는 사람 있을 때 빨리 팔고 그 돈으로 서울집 구해라. 괜히 머리 아픈 일 안 생기고 서로 좋잖니? 라면서 대놓고 자기 딸에게 제 집을 넘기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희 부모님 말대로 정말 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졸라대니까 나중엔 저도 지쳐서 어차피 그 집에 들어갈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예비 신우에게 팔아버리고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네 집에서 다 같이 만나기로 했고 한번 아파트 매매에 대해 서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미리 아파트 근처에 부동산을 여러 곳을 들려서 물어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매물과 같은 평수의 비슷한 층을 가진 곳들은 현재 시세로는 5억 8천 정도라 하고 조금 빨리 팔고 싶으면 5억 5천이나 5억 6천에 내놓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댁과 대화를 하기 전에 대충 5억 5천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하면 못 이기는 척 팔고 잊어버려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집 식구들과 얼굴 마주하고 제가 처음 들은 이야기는 5억도 아닌 4억 5천이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어차피 시세대로 거래도 안 된다면서? 너가 분양받았을 때 3억 6천 정도 들었고 입주할 때 4억 5천 정도였으니까 딱 그때 돈만 받고 넘기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너도 1억 벌어서 좋고 우리도 괜히 바가지 쓰는 일 없으니까 좋고. 저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도 5억 5천이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금매로 내놓아도 5억 4천 정도면 줄 서서 사갈 거예요. 지금은 2022년인데 제가 분양받을 당시에 얼마를 줬는지가 뭐가 중요하고 입주할 때 시세가 얼만지 그게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가족끼리 좀 싸게 거래한다지만 서로 얼굴 보면 얼마나 받다고 앉은 자리에서 1억을 후려칠 수가 있나요? 순간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남자친구의 누나가 하는 말에 대꾸도 못하고 벙쪄 있었는데 옆에서 다른 시댁 식구들이 그 가격이면 요즘 잘 받는 거라며 식구들 상대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둥, 나중에 그 복이 너희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둥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너는 돈도 많이 벌면서 꼭 우리한테 그 돈을 다 받아야겠니? 어차피 4억 5천 받아도 너는 1억 가까이 남겨먹는 거잖아. 어이없는 소리에 표정 관리 못하고 있다가 제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에게 일단 나 먼저 집에 가겠다 이야기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택시 타고 집에 오는 동안 제 전화기에는 불이 날 정도로 그쪽 식구들한테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부 무시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버렸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그쪽 집안 사람들 보고 되먹지 못한 집구석이라고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가족은 무슨 얼어 죽을 가족 타령이냐며 이 결혼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라며 저를 말리셨죠. 여기서 그냥 끝내고 헤어졌어야 하는데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입장은 자기가 생각해도 엄마랑 누나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다고 그냥 아파트 팔기로 한 일은 없던 일로 하자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에게 그 집은 내가 알아서 전세로 돌릴 거니까 앞으로 너희 가족한테 그 집 이야기가 또 나오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고 끝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했으면 제대로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또다시 남자친구의 누나가 전화를 하더니 자기가 그날에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좀 풀리고 본인 잘못을 알긴 아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금매로 5억 5천 정도에 나온 비슷한 물건이 있더라고. 1억을 갑자기 깎아달라고 했으니 너가 화가 많이 난 것도 이해해. 1억은 좀 그렇고 그럼 5천만 깎아서 5억에 거래하자. 나도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거야. 너도 돈 욕심 그만 부리고 이쯤에서 타협해. 깎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명령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그러워졌던 기분은 한순간에 다시 얼어붙었고 저도 기분이 확 상해서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다신 저한테 따로 연락하지 말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렇게 전화 끊고 몇 분 뒤에 예비 신우가 섭섭하다며 문자를 보냈고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너무 섭섭하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있었던 일만 해도 파혼을 하자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한 30분쯤 지나니까 남자친구 엄마가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구는 바람에 가족으로서 잘 지내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다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우리한테 꼭 그렇게 돈 이야기를 해야겠니? 너무 계산적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너랑 잘 지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 말에 저도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끊어지면서 저도 잘 지낼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여기서 끝내자고 말씀드렸어요. 제 입에서 먼저 파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결혼 안 시킬 생각이었다면서 어디 주제넘게 보따리 장사나 하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결혼할 헛꿈을 꾸었냐고 저를 비난하시더라고요. 너무 수준 떨어지는 소리라 일일이 반박하기도 싫었고 그냥 더 할 말 없으면 그만 끊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집안 식구들 연락처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이유가 궁금하면 니네 엄마랑 누나한테 물어보라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남자친구가 저녁 늦게 저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말도 하기 싫어서 받지 않았고 문자로 계속 미안하다고 누나랑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답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저보다 얼마나 대단한 직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친구가 그 나이에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뿐인데 저는 이미 아파트가 2채 있잖아요? 세상의 돈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지금도 제가 버는 돈이 남자친구 월급의 2배가 훌쩍 넘는데 어떻게 보더라도 제가 그렇게 빠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체 학교 선생님이면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를 들여야 직성이 풀리는지 몰라도 멀쩡한 제 재산을 1억씩 깎아줘가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고 자기 엄마랑 누나도 저한테 다시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는데 그 사과 받을 생각도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된 이상 각자 수준에 맞는 사람을 다시 찾으면 될 것이고 학교 선생님에 걸맞는 좋은 직업을 가진 여자를 만나라는 답장해주고 남자친구의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덕분에 가족으로 엮이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과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당분간 더 열심히 일이나 하면서 제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저는 제가 그쪽 집안 사정에서 굴러들어온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을 발로 차서 깨트린 것도 그쪽 집안 사람들인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